증권주는 증시의 고점을 미리 보여준다. 자, 증권주가 미쳤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상승하다 보니까 증권주는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냥 멱살 잡고 저 위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장이 열렸고 영웅호걸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증시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중간에 좀 흔들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상승 출발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엔비디아와 메타의 협력 소식이 장 초반 강세를 이끌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장 중반에 갑자기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을 봤더니 물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 그러다 보니까 추가 금리 인하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약간의 매파적 발언이 공개되었고 시장이 살짝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다만 다른 지표를 봤을 때 주택이나 산업 생산 등의 지표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오며 경제는 괜찮다 이러한 낙관론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하락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휴 사이에 열심히 공부했을 때 미국과 이란이 대화를 했고 우리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의 군사작전이 또다시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타나며 유가가 4%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은 잘 되었으나 레드라인에서 이란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분명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럴 거면은 군사작전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긴장감이 또다시 커졌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제 이러한 협박성 멘트들은 대부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블러핑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렇길 바라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장 투자자분들은 딱히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다시피 S&P 500 주봉을 봐도 이게 오르고 있긴 한데 이거는 그 산이라기보다 우리는 완전 산 아니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막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S&P 500은 압동산 같은 느낌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증시가 세계 시장 대비 31년 만에 최악의 출발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약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이제 뭐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단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그리고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 야요, 또한 이란의 전쟁 가능성 등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달리기는 조금 힘든 구조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트럼프가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트럼프가 바뀌긴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간선거 그때까지는 조금 미장의 기대치를 낮춰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미국 증시는 1월 시황이 그의 전체 시황을 좌우하는 경향이 컸다고 합니다. 1월이 좋았으면 연내내 좋았고 1월이 나빴으면 연내에는 나쁜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부진할 것 이러한 전망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증권주는 증시의 고점을 미리 보여준다. 자, 증권주가 미쳤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상승하다 보니까 증권주는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냥 멱살 잡고 저 위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반도체 지수 엄청나게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올해만 40% 올랐습니다. 그런데 증권지수는 무려 80% 넘게 급등했고 이 정도 추세면 다음 주에는 2배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지수가 2배나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거 코시국 때 지수보다 증권주가 먼저 고점을 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수가 고점을 쳤던 적이 있었다는 건데요. 증권 ETF를 보면은 21년 5월 그때 고점을 쳤습니다. 그 반면 코스피는 7월에 고점을 쳤고 코스닥은 8월에 고점을 치고 그때부터는 오른쪽 아래로 쭉 떨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증시 암흑기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카나리아 같은 느낌으로도 볼 수 있어서 일단 증권주가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이 증시가 계속 달려나가겠구나, 최소한 한 달간은 더 뜨겁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하지만 증권주가 몇 달 정도 오른쪽으로 기거나 혹은 오른쪽 아래로 꺾이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렇다면은 이제 나도 좀 조심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증권주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최근 뜨거운 증권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SK증권이랑 하나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SK증권은 동전주 퇴출 이야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전주였던 SK증권이 엄청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 상장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야, 이거 보니까 증권주 더 갈 것 같은데요. 코스피 7,900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증권이 질렀습니다. 향후 1년 코스피 상단이 7,900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고 합니다. 실적 전망치가 하루 자고 나면 오르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요. 또한 제비목은 또 7,500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는 더 먹을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 기릿은 뭐 계속 공부했다시피 저 기릿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르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뭐 삼성전자, 코스피 안 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얘도 오르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코스닥 쪽에 조금 더 큰 기회가 있지 않겠냐, 요렇게 생각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르분들의 생각도 중요할 것 같네요. 코스피, 코스닥 뭐가 더 많이 오르실 것 같나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2026년 수익률이 더 좋을 곳 같은 곳은 2,000분이 투표를 해 주셨고, 그리고 제 채널을 아마 구독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다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플러스 국장에 조금 더 몸이 기우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46%, 코스닥 34%, 미국 증시 20%로 여전히 코스피가 더 뜨거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두 분 중에 한 분, 아니다 이제는 코스닥이다가 세 분 중에 한 분, 마지막으로 5분 중에 한 분은 미국 증시가 이제는 올라갈 것 이렇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더는 저평가가 아니다.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약간의 찬물을 붓는 모습인데요. 지금 코스피는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의 PBR은 2배까지 근접했고, 이는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도달하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가 항상 증시 고점 근처였죠. 그 말인즉슨 이제는 더 이상 코스피가 저평가 국면이라 보기는 어렵고,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갈수록 상승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작정 코스피를 사는 것보다는 증권주, 유틸리티주, 그리고 화장품, 자동차, 건설 이러한 저평가 기업을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러한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다가가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라는 거, 이거 현대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 주도주였던 현대차, 이제 왼쪽에 주봉을 보시면은 4주째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인데요. 다시 방향을 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이 와중에 목표가 65만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거는 심플합니다. 구글 웨이모향 아이오닉5 로보택시 양산 가시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말 모셔널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1월에는 로보틱스 상용화가 상승을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자율주행 사업 본격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자텐,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어자텐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란 모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따상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행을 가서 어머니한테 잠시 맡겨놓으면 3, 4일까지는 잘 지내다가 그때부터는 식음을 전폐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공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처럼 긴 연휴에 강아지와 함께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군요. 제주항공에 따르면 펫 운송 서비스 요금은 국내에서는 25,000원, 국제에서는 구간에 따라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혹시나 자주 이용한다면 펫 멤버십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연간 무제한 동반 탑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 길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무슨 강아지가 비행기를 타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러한 생각도 좀 바뀌지 않을까. 나중에는 비행기에 강아지가 타고 있어도 큰 생각 안 드는 그런 모습이 노멀로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입니다. 결국 맥도날드 오른다. 자, 버거킹이 햄버거 가격을 올리면 업계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죠. 바로 반응이 옵니다. 맥도날드도 내일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고요.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400원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 결국 다른 것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신제품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를 간 이유. 오늘 선익 시스템이 장중 상한가를 찍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강력 매수 리포트 때문인데요. 저 선익 시스템은 OLED 증착기 수주 확대를 기반으로 퀀텀 점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핫한 태양광 관련인 페로브스카이트 이거 관련 증착기 모멘텀까지 더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또 하나솔루션이 엄청나게 급등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메타양 스마트 글래스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화권 레퍼런스까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하는 게 좀 많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대박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면서 강력 매수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태양광만 가는 게 아닙니다. 풍력도 관심을 갑자기 받기 시작하는데요. 키움증권에서 올해 미국 그리고 유럽의 풍력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CS윈드를 보면 작년 4분기 타워의 신규 수준은 전 분기보다 2배나 확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중 89%가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유럽을 대상으로 한 타워 물량은 계속 증가 중이며 미국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수주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 매수 리포트를 냈고 목표가 68,000원을 제시. 이 소식으로 오늘 CS윈드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삼성전기가 급등한 이유는 뭔가요? 자, 오늘 삼성전기도 급등했습니다. 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기도 어느덧 358,000원까지 왔는데요. 참고로 삼성전기는 보통 MLCC 관련주로 불리며 참고로 MLCC는 전자제품 안에 전기가 일정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기가 한 번에 확 들어가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필요할 때는 전기를 저장해 줬다가 또 필요할 때는 전기를 풀어줬다가 그런 식으로 전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지턱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MLCC 관련주인 건 알겠는데 왜 올랐나? 바로 세계 최대 MLCC 업체인 무라타 이 업체가 AI 서버용 MLCC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그럼 나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기대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AI가 모든 농가를 다 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